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도 정말 이제 이 10시에 미국장 딱 개장할 때쯤에 또 프로그램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잖아요. 네. 이때 굉장히 또 속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좀 피로하네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 네. 주말에도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에 결국 가긴 갔다. 이제 그런 부분들 전해지고 또 근데 협상은 비공개적으로 누가 참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 또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네. 핵만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라면 진즉에 좀 협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 이런 네. 부분이 이제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는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WTI 국제 유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기준 삼아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는 75불 수준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80달러 선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확산된다라고 보면은 저는 82달러까지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괜찮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저항선 추세적인 유가는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 추세를 다시 방향을 되돌리는 가격을 저는 82달러를 잡고 있기 때문에 WTI 국제유가 기준으로 해서 82달러 위로 다시 올라가지만 않으면 현재로서는 조금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란이랑 미국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상당히 뉴스들을 많이 접하지만 이제는 피곤해서요. WTI 제일 먼저 봅니다. WTI 뭐 떨어지고 있으면 잘 되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으면은 뭔가 좀 약간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나 본데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기준선은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82달러 선입니다. 이걸 넘어가지만 않으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마이크론 실적이죠. 네. 마이크론 실적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매출이나 이익이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2배 넘게 폭증을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잖아요. 전망치가 저렇게 높은데 옛날처럼 두 자릿대 서프라이즈율이 나와줄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런 부분을 이제 짚어보기 위해서는 지난 2분기에 네. 어떻게 발표를 했고 또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지난 2분기에도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 발표했고 3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3분기 가이던스 그 당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가이던스를 얼만큼 제시를 했었냐면 매출 335억 달러를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이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지난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을 때 브로드컴에서 가이던스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주가 조정을 세게 받았고 그 영향이 바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2분기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을 때 호실적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주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좀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워낙 눈높이가 좀 올라가 있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 목요일 마이크론 주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오늘 개장하면서 금요일 날 휴장했고 오늘 개장하면서 본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목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 이제 HBM 그 공급 계약하고 얼마에 이제 계약을 하는지 그 가격 거기에 일단 주목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디램하고 낸드 공급 부족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언제 풀릴 것인지에 대한 힌트 이런 부분들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또 4분기 가이던스 당연히 중요하겠죠. 매출 총이익률 이런 부분들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발표되는 실적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필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또 애프터마켓 1부에 나옵니다.
하필 그날. 그래서 그날 또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 발표되는 부분들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은 당연히 예상치 대비해서는 뭐 좋게 나오겠죠. 그렇게 안 나오면 쇼크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 이게 또 얼마만큼 이 서프라이즈율을 보일지 여기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 봐야 할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는 장중에도 이 파트너님의 도움을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뒀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하시면 링크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77 2번으로 이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입장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오전에 이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5시죠. 이런 날에 이 공백이 있는 날에 상당히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파트너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그날 아침마다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 담아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